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 수업 25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단원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이 중단원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확산, 3소단원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다입니다. 교과서는 67에서 69쪽 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주제 및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나라 문화의 특징을 이해한다. 두 번째, 동아시아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 두 가지 얘기 나오는데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당나라, 그 나라의 문화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적인 문화, 동아시아 문화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나라의 문화입니다. 당나라의 문화는 전반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남북조 시대 기억나시죠? 남조와 북조. 남북조 시대 이래에 발전한 문화를 뭐했다? 집대성했다. 그리고 서역의 문화를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빈칸인 문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남북조 이래로 발전했던 그 문화들을 집대성 모두 하나로 다 모은 거예요. 하나로 이제 완성시키고요. 그리고 서역, 새로운 문화죠. 서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뭐 아바스 왕조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왕조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문화를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 빈칸 두 가지의 특징을 갖는 그런 문화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당나라 문화의 특징이다라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구체적인 내용은 총 5개입니다. 예술, 불교, 도교, 유학, 그리고 동서 교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예술로 볼게요. 문학 부분인데 문학 중에서도 시, 이 빈칸에 지금 2명의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교과서에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서예도 유명했고 그림도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래서 혹시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면 한번 교과서에서 찾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불교에서는 어떤 스님이 있었어요. 이 스님 등 승려들이 인도를 순례하고 합니다. 인도를 순례했다. 돌아보고 왔다는 겁니다. 순례는. 인도를 돌아보고 와서 그 불경, 경전을 가져와서 뭐 해요? 번역해요. 뭘로? 중국말로 한문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의 불교의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게 어느 시대다? 당나라 시대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다음 도교입니다. 당나라 빈칸의 보호 아래 성장합니다. 뭐가요? 도교가 성장합니다.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에 나왔던 그 노자의 도가 사상이 이제는 도교가 돼서 더 정밀한 어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제 누구의 보호 아래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유학입니다. 이 공자가 얘기했던 그 유교, 유학입니다. 자, 빈칸을 집대성했다는 표현 오늘 두 번째 나오는데 뭔가를 하나로 모아서 크게 완성시켰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빈칸을 집대성해서 오경정의라고 하는 책이 편찬됩니다. 그래서 이 오경정이라는 책이 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이 빈칸 시험의 기본 교재가 됩니다. 이 책 내용을 모르면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독서인 거죠. 필독서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 유행타는 그런 베스트셀러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 문화가 동서 교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이 서로 교류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길, 빈칸 길을 통해서 교류했다. 그리고 이 빈칸 길을 통해서 위에 또 나왔던 거죠. 서역 문화를 수용했다는데 서역의 종교, 학문, 의복, 공예품, 그런 풍습 이런 것들이 전래되면서 당나라에서도 유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 구체적인 사례, 예술, 불교, 도교, 유학, 그리고 동서 교류의 면에서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딱 보면 당나라의 문화는 남북조 이래로 발전했던 문화를 집대성하고 서역 문화를 수용해서 이러저러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런 문화적 특징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당나라 문화가 그냥 당나라에서만 끝났던 게 아니었어요. 자, 이후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이 동아시아 문화권이 왜 성립하는 거냐 봐야겠죠. 자, 당나라가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당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긴밀하다는 것은 뭐 가깝다 이런 뜻이고요. 왕래한다는 것은 오간다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당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긴밀한 가까운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당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사례가 있냐? 한반도, 일본 등에서 사절단, 나라에서 보낸 거예요. 왕이 보낸 겁니다. 그런 사절단 또는 상인들이 같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오가면서
외교 활동도 하고요. 무역 활동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교류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유학생, 여기 있는 유학은 여기 있는 유학이랑 다른 거예요. 여기 위에서 말한 이 당나라 문화 특징 중 유학은 공자가 말한 그 유교 유학이고요. 여기 있는 유학생들은 물론 이 유학을 공부하러 온 유학생도 있겠지만 당나라에 공부하러 간 유학생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학생이라 그러죠. 멀리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유학생이라 그러는데 그 표현이에요. 자, 유학생들 또 그리고 승려, 스님들, 불교 스님들 이런 사람들이 당에서 유학이나 불교를 익히고 돌아와서 자국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문화 발전에 또 공헌했다, 기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랬는데 이 동아시아 공통 요소가 있어요. 동아시아 공통 요소. 그래야 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를까? 당연히 공통된 요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볼 건데, 자, 동아시아 공통 요소 4가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이 동아시아 나라들은 한자를 씁니다. 한자가 좀 그래도 통하는 편이에요. 우리말에서 한자를 알면 우리 말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율령이라는 겁니다. 율령. 율령 우리 지난 시간에 24차 시에서 배웠어요. 당나라가 제국 발전하면서 그 특징 얘기하면서 우리가 율령도 얘기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번 영상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유교입니다. 공자가 말했던 유교. 그리고 마지막이 불교입니다.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 4가지가 바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4가지였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 4가지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어디였냐? 그 나라가 4개나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 얘기하고요. 이것은 사실 지금은 중국이지만 뭐 당나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나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나라로 중국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우리가 있죠. 한국이 있었고요. 아까 일본도 언급이 됐었어요. 일본도 동아시아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쪽에 있었던 베트남 역시 동아시아 문화권에 함께 포함되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당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당나라의 문화가 그 동아시아로 퍼지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것이 성립되었다라는 것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그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그리고 동아시아의 문화권에 들어가는 나라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